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 친구라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학창 시절의 순수한 우정으로 시작하여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친구는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위로를 건네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늘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 감당하기 힘든 시련, 혹은 너무나 다른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견고하다고 믿었던 우정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서로 다른 삶의 경로 위에서 오해와 시기, 그리고 섭섭함으로 멀어졌던 두 친구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그 모든 갈등과 불화 뒤에 숨겨진 믿기 힘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0세, 동갑내기 친구, 김선희 씨와 박은숙 씨입니다. 선희 씨와 은숙 씨는 초등학교 짝꿍으로 만나 5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항상 붙어 다녔던 학창 시절을 지나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연락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아이들의 말썽, 시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그 어떤 비밀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전설과 같았습니다. 은숙 씨는 특히 선희 씨를 마음 깊이 존경했습니다. 선희 씨는 언제나 온화하면서도 현명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특유의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동네 여성 회원들을 주축으로 행복나눔 여성재단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초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재단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 마련,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선행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은숙 씨 역시 선희 씨의 옆에서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재단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선희가 하는 일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어 는 은숙 씨뿐만 아니라 많은 재단 회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재단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과 외부 후원금이 쌓여 꽤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선희 씨였습니다. 재단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선희 씨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지역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재단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잠재력 있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 누구보다 선희 씨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선희의 안목을 믿는다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투자를 권했습니다. 많은 재단 회원들이 선희 씨의 비전과 리더십을 믿고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은숙 씨 역시 상당한 금액을 선희 씨에게 맡기며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점차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투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꼼꼼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던 선희 씨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혹시 돈이 이상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 이사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다는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는 선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라며 친구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의구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선희 씨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재단 기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이체하는가 하면 재단의 중요한 문서들을 개인 서류 사이에 숨겨놓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숙 씨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에게는 재단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한동안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협조해달라며 개인적인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은숙 씨는 의심하면서도 친구를 믿어야지 하는 마음에 선뜻 자신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재단 내부 감사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한 회원이 의혹을 제기하며 정식 감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선희 씨가 재단 기금 약 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선희 씨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그녀의 개인 문서함에서 발견된 서류들까지. 이사장이자 재단을 이끌어온 선희 씨가 기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은 재단 회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은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마음에 선희 씨는 한순간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에서 가장 증오하는 배신자로 변했습니다. 은숙 씨는 가장 앞장서서 선희 씨를 비난하고 고발했습니다. 언론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행을 가장한 이사장 횡령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희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고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존경받던 선희 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은숙 씨는 선희 씨의 배신감과 자신의 돈이 사라진 것에 고통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에 그녀는 극도의 분노와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세상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는 아무리 가까워도 돈 앞에서는 변한다더니 그게 선희일 줄이야. 재단의 다른 투자자들 역시 큰 피해를 입었고 그들은 모두 선희 씨를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재단은 파산했고 오랜 우정으로 맺어졌던 친구들은 두동강 났습니다. 한때 선행을 베풀던 따뜻한 공동체는 차가운 불신과 분열의 장이 되었습니다. 선희 씨는 재산을 정리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지만 선희 씨는 완강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면회도 일절 거부하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은숙 씨는 선희가 단순히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고만 생각하며 그 죄를 곱씹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등친 것이라고요. 그녀는 친구의 이름 석자조차 입에 담기 싫어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선희 씨는 형기를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명성과 재산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든 것을 잃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외딴 마을로 떠나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은숙 씨 또한 친구의 배신감과 자신의 돈이 사라진 것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삶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는 우연히 선희 씨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야위고 지쳐 있었습니다. 선희 씨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은숙 씨에게 하나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선희 씨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였습니다. 남편은 은숙 씨에게 부디 제 아내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녀의 온몸에 피를 씻게 만들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선희 씨는 자신이 재단 기금을 횡령한 진짜 이유를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은숙 씨를 비롯한 모든 재단 회원들을 더 큰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몇 달 전 선희 씨는 재단의 큰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해온 한 대규모 사기 조직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그들의 수법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들이 재단의 자금까지 노리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만약 그들에게 재단 자금이 넘어가면 은숙 씨를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의 소중한 돈은 물론 노후 자금까지 모조리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선희 씨는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조직의 배후가 워낙 막강하고 치밀해서 자칫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단 전체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직이 자신의 가족을 협박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노릴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사기 조직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종적을 감춰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희 씨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여 이들이 재단의 자금과 친구들의 돈을 노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이 악당이 되어 재단의 자금을 본인의 계좌로 횡령한 것처럼 꾸며 조직으로부터 돈을 보호하고 동시에 친구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사기 조직에 덧대서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실형을 살고 나오면
그때는 이 조직이 재단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처절하리만치 냉철한 계산이었습니다. 선희 씨는 이미 빼돌린 것처럼 보였던 재단 자금 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형기를 마친 뒤 남편에게 몰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까지 마쳐놓았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사기 조직에게 넘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는 물론 남편과 자식들까지 고통에 빠뜨리면서까지 친구들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아들, 딸들조차 외면하며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킨 이유도 이 계획이 만에 하나라도 새어나가면 사기 조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결국 오열했습니다. 친구를 향한 오랜 원망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 친구들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선희 씨의 거대한 희생에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선희야,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구나. 내가 널 감히 배신자라 부르고 비난했다니. 그녀는 자신이 친구의 깊은 고통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비난만 일삼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녀는 선희 씨의 남편과 함께 수소문 끝에 선희 씨가 은둔하고 있는 외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선희 씨는 예전처럼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삶의 고통이 새겨진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은숙 씨는 말없이 선희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선희 씨는 오랜 침묵 끝에 괜찮아, 은숙아. 너희들이라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흐느꼈습니다. 두 친구는 지난 세월의 모든 오해와 고통을 한꺼번에 터뜨리며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선희 씨는 자신의 계획과 그로 인해 감수했던 고통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은숙 씨는 선희 씨가 그 어떤 배신자도 악당도 아닌 자신들을 지킨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숙 씨는 선희 씨의 사정을 재단의 다른 회원들에게 알렸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재단 회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희 씨가 빼돌린 것처럼 보였던 3억 원의 자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조직이 재단의 돈을 노렸다는 사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를 희생하여 친구들의 돈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선희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재단은 파산했지만 선희 씨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화려하게 사회에 복구하지는 않았지만 선희 씨는 소박한 삶 속에서 은숙 씨와 다른 친구들의 진심 어린 이해와 사랑을 받으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은숙 씨는 선희 씨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고 두 친구는 과거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진 우정으로 남은 여생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선희 씨와 은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가슴 아픈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고 타인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진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륜이라는 오해는 사실 희생이라는 더 큰 진실을 가리기 위한 처절한 가면이었고 횡령이라는 죄명 뒤에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사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의 복잡성과 인간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없기에 쉽사리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과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자가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재산을 잃는 것보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믿기 힘든 고통을 겪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이해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 속에서 멀어졌던 이들이 있다면 부디 먼저 손을 내밀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노력이 진실의 문을 열고 오래 잊었던 사랑과 용서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